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기업평가라는 기업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국내 신용평가사는 3사가 독과점 체제라서 상당히 견고한 구조거든요. 이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신용평가를 받아야 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지는 않겠지만, 이 신용평가사를 운용하는 어,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익을 올리기가 좋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 대상으로서 좋아서 들고 와봤거든요. 먼저 세 개의 회사 중에 먼저 첫 번째 회사는 나이스 신용평가입니다. 이 기업은 국내 기업이고요. 그리고 한국기업평가가 있는데 이 기업의 대주주는 3대 신용평가상 중에 하나인 피치사입니다. 그리고 한국 신용평가가 있는데 이 기업의 대주주는 무디스입니다. 무디스도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는 피치, 무디스 외에 S&P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왜 한국기업평가 그리고 한국신용평가 국내 세 개 중에 두 개나 왜 점유를 하고 있는지 어떤 강력한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번 그 메리트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기로 합니다. 최근에 한국기업평가 같은 경우에는 어, 신용평가 수수료를 인상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 한번 인상을 했었고 어, 올해부터는 국내 기업 정부 기관 네, 채권 발행까지 다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1월 1일부터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어, 가격 인상까지 덧붙여지기 때문에 마진이 상당히 올라가고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상당히 증가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기업이 그 채권 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사한테 반드시 신용등급을 받아야 돼요. 언론에서 한 번씩 뉴스를 보시면은 트리플 A를 받았다느니 뭐 더블 A를 받았다더니 뭐 투자 적격 등급인 뭐 적격 등급 정도를 받으려면은 B B가 3개 이상은 최소한 돼야 되거든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정크 본드가 돼 버려요. 그러면은 상당히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기가 어려워지죠. 그리고 금리도 발행 금리도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해서 기업들의 그 자금 조달 비용이 상당히 상승을 하죠. 그래서 좋지 않은 거거든요. 결국은 신용평가사는 뭐 그걸 평가하는 거지만 기업들이 상당히 그 신용평가 등급에 상당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채권 발행을 할 때마다 신용평가 등급을 다시 받아야 되는데 신용평가사는 이를 통해서 안정적인 매출을 달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기적으로 또 신용 등급도 받아야 되고 채권 발행을 위해서는 또 신용평가를 또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용평가사 입장에서는 좋은 수입원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쪽 매출이 가장 신용평가사 입장에서 높아요. 그래서 또 최근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기업들의 채권 발행이 많이 늘어나는 구조거든요. 음, 금리가 상승하기 이전에 기업들은 금리 상승 이전에 많은 채권을 발행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요. 조달 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춰야 되는 입장이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뭐 공기업이나 정부나 뭐 다 마찬가지예요. 정부도 국공채가 있죠. 그리고 공기업도 채권 발행을 많이 하죠. 뭐 우리나라 뭐 한국전력이나 뭐 이런 기업들은 한국전력이나 이제 LH나 뭐 이런 회사들 뭐 그런 기업도 다 채권을 발행을 해요. 그런 기업들도 공기업들도 채권을 발행하려면 이런 신용평가 기관에 신용등급을 다 발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투자자들이 그 신용등급을 보고 이 기업 투자해도 될까? 이 정도 이 기업이 제시한 발행금리에 내가 뭐 적당한지 그런 걸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국 기업 평가의 어떤 재무 상황이나 뭐 이런 걸 한번 볼까요? 한국 기업 평가는 올해 19년 실적을 한번 봐보면은 영업이익이 3분기까지 293억이고 잉여 현금으로는
222억입니다. 왜 잉여 현금 흐름을 왜 설명드리냐면 이 기업은 배당도 상당히 우수하거든요. 배당을 보고 투자할 때는 잉여 현금 흐름을 보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잉여 현금 흐름에 따라서 배당이 결정되거든요. 이게 배당 재원이거든요. 어찌 보면 남는 현금이니까요. 기업에 뭐 영업 현금 흐름, 재무 활동 현금 흐름, 뭐 투자 활동 현금 흐름 이런 게 있는데 어, 영업 활동 현금으로 돈을 벌고 뭐 이런 투자나 뭐 기업이 채무 상환이나 이런 걸 한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좀 남을 수 있는 돈이 잉여 현금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원을 상당히 잘 봐야 되는데 한국 기업 평가는 이 잉여 현금 흐름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배당 재원이 증가하니까 배당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기업 이 기업의 이제 배당 성향이 뭐냐면 순이익에서 어느 정도 비율로 배당을 해줬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를테면 내가 1,000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내가 주주들한테 600원을 줬다. 600원을 돌려줬다. 그 해에. 그러면 배당 성향은 60%인 거예요. 네, 잘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외국계 대주주이기 때문에 이게 피치사가 외국계 대주주라서 배당 성향을 좀 높게 가져가는 편이에요. 65% 정도를 계속 유지를 했어요. 최근 3개년간. 뭐 거의 대동소이해요. 뭐 17년, 18, 뭐 19년, 뭐 이렇게 계속 똑같을 걸로 제가 보기에는 예상이 되거든요. 올해도 뭐 작년 배당도 뭐 65% 정도로 거의 유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이 기업은 한 두 번 정도 배당을 뭐 두세 번 정도 나눠서 하는데 뭐 분기 배당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한 분기에 배당을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크게 뭐 연간 뭐 배당이라고 국내 기업처럼 연간 배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국내 기업들이 대부분 분기 배당은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연간으로 배당을 보시면 돼요. 어, 배당 수익률은 지금 주가 기준으로 한 4% 후반대 정도 나올 거예요. 지금 이제 주식을 사시면은 과거에 이제 배당 성향이나 주당 배당금을 봤을 때 크게 뭐 그렇게 세부적으로 계산하실 필요는 없고 한 4% 후반대 정도 지금 가격으로 사면은 지금 주가로 사면은 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 기업은 투자의 안정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먼저 이제 강력한 배당 정책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외국계 대주주들은 대부분 음, 현금을 많이 챙겨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외국은 투자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주들한테 설명을 하거나 할 때 주주 환원 정책을 할 때 배당을 어느 정도 주는가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사주 매입이나 그래서 배당을 좀 높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투자했던 외국계가 투자했던 기업들도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거든요. 두 번째로 안정적인 사업 구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업은 이제 신용평가업이 주업이기 때문에 어, 상당히 안정적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국공채나 회사채를 발행을 할 때는 반드시 신용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경기의 영향을 어느 정도는 받지만 항상 기업들이나 국가는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이 신용평가업은 인허가 사업이에요. 정부가 승인을 내주지 않으면은 아무나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뢰가 쌓여야 되는 사업이에요. 금융 사업이잖아요. 금융 사업은 아무 서비스나 이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신생증권사나 신생은행이 생겼을 때 보험사가 생겼을 때 그 기업 서스름 없이 그렇게 가입하지 않잖아요. 기존의 거래 은행이나 뭐 이런 거를 이용하죠. 근데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이 돼 있어서 3사가 지금 국내 독과점을 하고 있는데 거의 점유율이 비슷하고 이 기업 외에 뭐 제사 신용평가사가 등장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효력이 높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카르텔이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국의 신용평가사들을 좀 살펴봤고, 제가 투자하고 있는 한국기업평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